가슴을 눌러서 찍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왜 이렇게 눌러서 찍어야 되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시간은 유방 촬영술, 맘모그래피라고 하죠. 그것과 이제 유방 초음파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한데요. 뭡니까, 원장님?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반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보다 점차 유방암이 늘고 있는 추세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이나 검진하시는 분들도 유방암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많이 표현하시는데, 유방암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는 말씀하신 대로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가 있습니다.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한 검사로는 섬유화 검사나 MRI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검사는 그 두 가지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두 가지 검사 중에 한 가지를 받으면 안 됩니까?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검사는 같이 받으실 때 가장 정확도가 높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고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방 촬영술은 가슴을 눌러가지고 엑스레이 촬영술로 보는 검사인데, 유방 촬영술의 장점은 보다 더 조기 암일 때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40세 이후에는 이러한 영상검사법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선택되는 검사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병변이 거의 보이기 전에 굉장히 조기의 유방암은 때로는 미세석회화 소견이라는 이제 하얀 점들이 땡땡땡땡 바뀐 이러한 단계에서는 사실 초음파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기의 암은 유방 촬영술에서 보이지만 거꾸로 유방 조직 촬영술을 했을 때 배경이 하얗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데, 결국 유방 촬영술을 시행해서 유방의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하얗게 보이면 발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초음파인데, 우리나라 여성은 사실 과반수 이상이 치밀 유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엔 초음파가 더 우월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를 사실 같이 받아보시는 경우가 상호 보완적이라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권장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단순히 유방 초음파가 유방 촬영술보다 비싼 검사라서 저는 유방 초음파가 훨씬 더 정확한 검사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방 촬영술 검사법 자체가 많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를 꼭 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전문가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유방 촬영술은 예를 들면 흉부 엑스레이 찍듯이 엑스레이를 찍는 건데, 가슴을 눌러서 찍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또 한편으로는 기피하고 초음파로 대체하려는 분도 많으신데, 왜 이렇게 눌러서 찍어야 되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가슴을 좀 납작하게 눌러서 그리고 찍어야만 방사선 노출량을 줄일 수 있고요. 또한 병변이 잘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한 번만 검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재검사 주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몇 가지 좀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인 유방암 검진 지침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40세부터는 2년에 한 번 정도 영상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권장이 되겠고요. 검사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촬영술이 기본이고, 치밀 유방이신 분은 초음파를 부가적으로 같이 받으실 것을 꼭 권유드리고요. 그 이전에는 30세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유방 자가검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생리가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그때가 가장 가슴이 부드러운 시기인데, 검사하려는 쪽에 팔을 들고 빈틈없이 가슴을 만져보는 게 아니라 약간 문지른다, 비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병변이나 촉진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35세부터는 원칙은 본인보다는 아무래도 의료진이 발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료진한테 검사를 같이 받는 걸 권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지침을 잘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이고, 또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들을 진료해보면 병변이 있어도 본인이 이제 병변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손해볼 거 아니고 힘든 검사 아니니까 30세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가검진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암에 대한, 유방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거나 본인이 좀 더 우려가 있으시면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의료진이랑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서 촬영술이나 초음파에서 혹이 발견됐을 때 병원에서 어느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재검사, 추적검사를 받아보세요 말씀을 드리실 텐데, 이거는 조금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게, 저희가 병변의 모양을 검사법을 통해서 보면 많이 암을 시사하는 모양인 병변이 있고, 때로는 거의 암일 확률이 낮은 병변이 있습니다. 그럼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권장하는 추적검사 기간이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일단 병변이 발견됐다고 다 암으로 진행하고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병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려는 하지 않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추적을 얼마큼 빈번하게 해야 되냐는 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해서 검사 진행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암은 치료하지 않으면 진행하는 병입니다. 따라서 추적 검사를 했을 때 병변의 크기가 커지면 진행하는 병일 확률이 높고 암일 확률을 염두에 두는 상황입니다.
추적 검사에서 얼마큼 암일 가능성이 있는 병변인지 변화를 보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인데, 암을 많이 시사하는 소견일수록 의료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잦게 촘촘하게 추적 검사를 권유하고 이제 조기암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원장님 또 특히 간 잘 보시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간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제 소화기 내과, 내시경도 하시니까 위, 대장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좀 추려서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